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체포죄 감금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체포감금죄 하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것이 뭐라고요? 계속범이죠? 계속범의 성질을 알고 있어야지 이 체포감금죄를 제대로 공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체포죄 감금죄 하면 뭐라고? 계속범이라는 걸 머릿속에 떠올려 주셔야 됩니다. 자, 이거 정답은 4번인데 4번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고, 먼저 보지 4번을 그러면. 자, 어디가 어떻게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라 그랬잖아. 그지? 그 어떤 게 어떻게 틀렸는지 한번 보자. 그리고 또 설명을 더 드려볼게요. 자, 4번에 보시면요. 지금 체포감금죄의 기수 시기는 피의자의 신체활동의 자해가 회복된 시점으로 기수 이후에는 공범이나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없고 공소시효 기산점도 기수 시점이다 했는데 지금 틀렸죠, 이 내용. 어디가 어떻게 틀린 거야. 기수가 된 이후에도 이 체포감금죄 같은 경우는 계속범이기 때문에 공범이나 아니면 정당방위 전부 성립할 수가 있죠. 그죠? 여기 부분이 틀렸고요. 공소시효 기산점은 어떻게 하는 거야? 범죄행위 종료시죠. 기수 시점이 아니라. 그죠? 그 정답 몇 번? 4번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와 관련된 체포감금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해온 화면을 보겠습니다. 요 글씨, 요 좀 작나 이게? 좀 300으로 한번 해보자. 자, 요러면 좀 여러분들 글씨가 커서 좀 보기가 좋죠. 그쵸? 자, 여기 한번 보자고. 자, 잠깐만. 자, 체포감금죄의 공소시효 기산점은 자, 어떻게 한다고? 범죄 행위가 완전히 끝난 감금 상태, 위법 상태가 종료된 때예요. 범죄 행위 종료시라고 우리 형사소법은 규정하고 있죠. 기수시가 아니란 말이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어쩐다고? 자, 공소시효 기산점. 공소시효 기산점은 어떻게 한다? 바로 기수시가 아니라 범죄행위 종료시, 즉 감금 상태가 위법 상태가 종료된 때로부터 공소시효를 기산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더 쉽게 말씀드리면 피해자가 감금 상태에서 해방된 때, 자유를 찾았을 때부터 어쩐다? 공소시효를 기산한다는 얘기예요. 되셨나? 그래서 체포감금죄는 구속요건적 위법 상태가 시간적으로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 대표적인 계속범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제가 그림으로 다시 한번 그려봤어요. 자, 여기 한번 보자. 자, 여기 한번 보시면요. 자, 여기 조금 이렇게 해볼게. 지금 감금은 5월 1일 날 시작했단 말이야. 근데 기수는 언제 됐어? 5월 3일. 자, 감금죄 같은 경우에는 방 안에다가 가두었어요. 방 안에 가두었는데 한 5초에서 10초 잠깐 문 잠궜다가 너 감금할 거야 하고 문 딱 잠궈놓고 5분에서 10분 이런 거 갖고는 감금이라고 보진 않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야 된단 말이야. 뭐 1시간이건 2시간이건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랬을 때 자, 여기서는 5월 1일 날 저기 했는데 예를 들어서 기수를 갖다가 5월 3일이나 5월 2일 정도로 봅시다. 좀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야 되니까. 이미 그래서 이 감금죄는 기수가 이르렀고요. 그리고 아직 피해자가 감금된 상태니까 위법 상태는 계속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피해자 해방이 5월 10일 날 됐다고 한다면은 바로 그 피해자가 해방된 그 시점이 바로 공소시효 기산점 출발시가 되는 거예요. 즉 범죄행위 종료시죠. 그래서 5월 10일 00시부터 기산하게 됩니다. 되셨나요? 자, 요 그림을 이해하셔야 돼. 그래서 이 감금죄 같은 경우에는 기수가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어쩐다? 기수 이후에 피해자가 해방되기 전까지 공범도 성립이 가능하고 여기에 대해서 정당방위도 그 피해자가 난 여기서 감금되는 게 억울하다 해갖고 가해자를 갖다가 두들겨 팬다든지 아니면은 발로 차고 도망치고 이럴 수가 있는 거죠. 정당방위가 가능하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알아두실 것은 어쩐다? 기수 이후에도 공범 성립이 얼마든지 이후에 공범들이 가담할 수가 있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정당방위가 가능하다는 것도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감금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5월 1일 날 감금을 하고 5월 3일 날 기수가 됐단 말이야.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된다? 기수 시점 이후로도 공범 성립이 가능하고 위법성 조각 사유인 정당방위도 가능하다. 그리고 공소시효 기산점은 어떻게 된다? 바로 범죄행위 종료시니까
피해자가 안전하게 해방된 때 바로 5월 10일 그때부터 범죄행위 종료 시부터 5월 10일 바로 00시부터 공소시효를 기산한다는 거예요. 기수 시점부터 공소시효 기산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머릿속에 박아 넣으셔야 되겠죠. 되셨죠? 자, 그래서 여기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기산점 판단 기준 대법원 판례입니다. 상태 종료 시점부터 진행하고 피해자를 물리적으로 가두거나 묶어둔 위법 상태가 해제되어 피해자가 자유를 회복하는 순간부터 공소시효가 하루하루 기산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제가. 자, 그 다음에 또 보자고. 그 다음 줄.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감금 중에는 공소시효 진행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피해자를 잡아둔 첫 순간 기수 시점에는 범죄가 성립하지만 감금이 되어 있는 동안에는 범죄 행위가 끝나지 않은 상태이므로 공소시효 자체가 진행되지가 않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자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공소시효 기산 관련돼 갖고 제가 적어봤는데, 자, 형사소송법 249조에 따른 범죄별 공소시효 기간은 다음과 같으며, 자, 위법 상태가 끝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반 체포감금죄 같은 경우에는 어쩐다는 거야? 공소시효 기간이 7년이죠. 그죠? 존속 체포감금죄는 10년이고요. 그죠? 중감금은 역시 7년. 근데 특수체포감금은 7년 또는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자고. 자, 여기 한번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례. 자, 예시 2026년 5월 1일 날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가 26년 5월 10일 날 풀어주었다면 공소시효는 감금을 시작한 5월 1일이 아니라 그랬어요. 아니라 어쩐다? 바로 피해자가 풀려난 시점인 5월 10일 00시부터 바로 공소시효를 출발하게 됩니다. 7년을 계산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보자고. 그래서 만약에 공범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죠? 만약 여러 명이 함께 체포감금죄를 저지른 공범 관계라면 형사소송법 252조 제2항에 따라서 공범 중 최종 가담자의 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기산한다는 거예요. 전체 공범에 대한 바로 공소시효를 한꺼번에 기산하게 됩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설명하고 다시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4번은 그래서 어떻게 한다? 공소시효 기산점은 어떻게 한다? 기수 시점이 아니라 범죄행위 종료시라는 거죠. 그죠? 피해자가 안전하게 해방을 됐을 때부터 기산한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나머지도 보겠습니다. 나머지 다 맞는 지문이거든요. 읽어보겠습니다. 체포죄는 계속범으로서 체포행위에 확실한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계속이 필요해요. 그래야지 기수가 되는 거죠. 만약에 뭐 한 10초, 20초, 뭐 1분, 2분 방문 잠가놓은 거 이런 거 갖고는 그죠? 체포나 감금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자 여기 나와 있지만은 구속이라고 아니면 체포라고 인정할 만한 어느 정도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기수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방문 잠가놓고 그죠? 사람을 갖다가 가둬놨는데 한 5분 있다가 만약에 그 사람이 도망을 쳤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미수에 그치는 거죠. 기수가 아니라. 자, 신체 자유에 대한 구속이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못하고 일시적인 것으로 그친 경우에는 어쩐다? 체포죄의 미수범이 성립할 뿐이다. 오케이.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자고요. 2번에 자, 가불병은 2008년 11월 12일 13시경부터 같은 날 16시 30분경까지 서울에 있는 건물 3층 갑의 사무실에서 A가 도박을 하는 과정에서 을로부터 빌린 도박자금 200만원을 갚지 못하자 A를 같은 장소 내 빈 사무실로 데려가 욕설을 하면서 협박을 하였고 이에 겁먹은 A로 하여금 그곳을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면 갑을병에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감금이 성립한다. 오케이. 맞는 얘기죠.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자, 이제 3번 해보겠습니다. 3번 보호 의무자가 동의를 제대로 얻지 못한 상태에서 정신의료기관의
장의 결정에 의하여 정신질환자 대한 입원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정신의료기관의 장의 입원 결정과 구별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입원 진단 내지 입원 권고서의 작성 행위만을 가지고 부적법한 입원 행위라고 보아 감금죄로 처벌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죠? 예, 맞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죠? 꼭 뭐라 그랬어요? 정신의료기관 장의 결정에 의해서 그것이 입원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쩌다는 거야? 그 장의 입원 결정과 구별되는, 자, 누구? 정신건강의학과의 전문의,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있죠. 그죠? 예. 이 사람의, 입원 권고서 가지고 바로 입원을 시켰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된 거야? 부적법한 입원행위라고 보지는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뭐 범죄가 성립한다고는 볼 수가 없겠죠. 감금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그랬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병자들 좀 약간 이상한 사람들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정신병원에 집어넣는데,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정신건강의학과의 전문의가, 그죠? 예, 그 입원 권고서로 해갖고 그 사람을 피해자를 입원시켰는데, 그거 갖고 감금죄로 볼 수는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처벌할 수 없다고 얘기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수업을 마쳐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문제 제가 봤을 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자, 요거 화면을 잘 보자고. 요 화면을 잘 보시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자, 감금죄 같은 경우, 자, 기수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된 거야? 피해자가 해방이 되지 않은 이상, 그죠? 공소시효는 출발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해방이 돼야지만 바로 공소시효 기산점이 출발하는 거죠. 즉, 범죄 행위 종료 시부터 공소시효를 기산하기 때문에, 만약에 5월 10일 날 피해자가 해방됐다, 도망을 쳤다, 이렇게 되면은, 자, 5월 10일 00시부터 기산한다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기수가 이른 이후에도 공범 성립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 공범 성립이 가능하고 정당방위도 가능하다는 걸 머릿속에 넣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